대표 발제를 하셨고 2001년부터 문화관광 축제 평가위원을 18년간 하셨습니다. 2017년 건양대학교 대외협력부총장을 역임하셨으며 현재는 충남 미래사업 발굴협의회장 그리고 논산문화관광재단 대표입니다. 그럼 장작처럼 활활 타오르는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이거 좀 벗고 해도 되겠습니까? 방금 소개받은 지진호입니다. 저기 며칠 전에 집사람이 서울에서 왔다 갔는데 거리에 프랭카드를 보고 선거 출마하냐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또 이제 평소에 이렇게 뵙던 분들 여기서 뵈니까 오히려 더 긴장이 되네요. 실수는 하지 않을까. 어쨌든 저녁 시간에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뭐 아까 잠깐 양력을 말씀해 주셨는데 관광을 전공한 이제 교수 생활을 한 30년 동안 하다가 올 2월 말부로 건양대학교를 이제 그만두고 지금 논산문화관광재단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제 축제를 우리 재단에서 이제 해야 될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인데 제가 이렇게 그런 상황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현실하고 이론하고 많이 틀리더라. 많이 틀린 거를 제가 이제 이렇게 알고 있고요. 다른 지역 가서도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내일도 뭐 어디 가서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근본적으로 왜 그 이론하고 축제 현실하고 틀릴까요? 이유가 있을 텐데. 눈높이가 달라서요? 우리나라 축제는 대부분 관주도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시민단체나 또 많은 분들이 이제 민간주도형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맞는 얘기. 저도 절대적으로 지지를 하고 찬성을 하는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안 되는 이유 근본적인 게 뭐냐면 축제에 필요한 돈을 전부 관에서 대요, 우리나라에. 그죠? 그래서 거의 90% 이상을 관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이 축제에 대해서 시에서 지원을 하는데 관여를 안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관주대형 축제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외국에 제가 축제를 많이 가봤거든요. 뭐 스페인 도마 축제, 일본의 맛들이, 뭐 사운펜 축제 다 가봐도 에딘버러 축제 이런 데 가봐도 관에서 지원을 안 해요. 대부분 민간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재원을 조달하고 또 거기서 소위 말해서 돈을 벌어서 축제를 진행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지 관에서 거의 90% 이상 뭐 지원을 해준다든가 이런 경우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체질적으로 틀려요. 외국의 축제, 소위 말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선진국 축제하고는 조금 체질적으로 틀린 면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뭐 딸기 축제나 뭐 이런 축제 할 때 추진위원 분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민간 주도형으로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어제도 어떤 분이 왔다 가셨는데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지금 똑같은 얘기. 지금 관에서 재원을 조달하고 그다음에 관에서 이제 행정 업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처리를 해주는데 민간인들이 그런 역량이 있냐 이거예요. 돈을 10억이라는 돈을 예를 들어서 축제를 한다 그러면 민간 단체한테 딱 주고 당신네들이 축제 프로그램도 기획해보고 계약도 하고 진행도 하고 다 할 수 있느냐? 그건 못하죠. 그건 못한대요. 실제로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역량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아카데미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굉장히 많이 이 축제 진행이라든가 아이디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구조를 만든 다음에 민간 주도형 이렇게 주장을 해야지 그냥 민간 주도형 주장을 하는데 사실은 준비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조금 곤란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얼마 전에도 뭐 젓갈 축제 끝났잖아요. 다 우리 지역만 그런 게 아니고요. 다른 지역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 게 이제 좀 틀리지만 이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그런 거를 전제로 해서
우리 관주대용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게 아니라 그래도 우리가 이제 민간주들이 스스로 멋있는 축제를 만들 수 있는 역량들을 키워가고 그런 어떤 조직체를 우리 스스로 만들어가는 이런 지향점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얼마 전에도 끝난 축제 성공했어요? 젓갈축제 여러분 성공했다고 생각하세요? 젓갈축제든 뭐든 간에 축제 저거 참 성공한 축제야 이렇게 얘기하면 그 기준이 뭔가요? 성공했다는 기준이 뭔가요? 사람이 많이 오면, 그죠? 많이 오면 뭐 성공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축제는 기본적인 기능이 뭐냐면 탈일상이에요. 일상생활과 똑같다면 축제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우리가 대학 다닐 때 축제 기간만큼은 뭐를 해요? 그 캠퍼스 내에서 술도 먹게 하고 막 부셔도 그 용납해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일상생활 할 때 월화수목 금이라고 그러면 살맛 안 나죠. 그죠? 토요일 일요일은 삶의 통풍구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이 축제도 그런 거예요. 이따가 사례를 제가 보겠지만 독일의 어떤 마을 축제를 제가 가보니까 한 십몇 년 전에 사람들이 자기가 살고 잠을 자는 건물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부셔버리더라고요. 막 곡괭이를 들고 나서 멀쩡한 건물들을 다 부셔요. 그래서 왜 이걸 부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파괴를 하지 않으면 창조를 할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제가 충격을 받았는데 그 얘기를 듣고 카오스라고 그러잖아요. 창조적 난장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어떤 파괴를 통해서 창조를 하려고 하는 이런 의미가 축제에 숨어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너무 강조를 해요. 우리나라 아직도. 그래서 제가 한평나비축제 예전에 평가로 갔는데 한평나비축제가 굉장히 그 당시에는 노무현 정부 때가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청와대에 가서 지역혁신 성공 사례로 발표도 하고 막 그래서 이석형 군수님이 굉장히 뭐 축제 하나 잘 만드셔가지고 도지사도 출마할 정도로 아주 인지도가 높은 상태였는데 제가 평가를 갔는데 점수를 안 줬어요. 잘 안 줬어요. 그래서 최우수 축제가 못했어요. 대한민국 대표 축제가 못했어요. 군수님이 직접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왜 우리 축제 다른 사람들은 다 좋다고 그러는데 주 교수님은 왜 점수를 많이 주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군수님 죄송한데 이 축제의 기본적인 거를 생각하셔야 된다. 그래서 왜 이제 어떤 걸 말씀드렸냐면 가보니까 무대가 있는데요. 의자가 쫙 있잖아요. 짝인데 거기에 의자 옆에다가 시커먼 걸 뭘 매달아 놨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쓰레기 버리지 말라고 쓰레기 그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 좀 너무 그 자기적인 느낌이 들어요. 그 다음에 뭐 여기저기 다녀봤더니 뭐 저기 해병 전후에 이런 사람들 와서 줄 똑바로 서라고 호를 쫙쫙 불면서 근데 그런 느낌을 그런 상황을 딱 보니까 별로 이게 일상생활에서 벗어났다는 생각이 별로 안 드는 거예요. 평상시에 집에서 왔다 갔다 할 때도 저렇게 뭐 교통 법규 지켜야 되고 뭐 이러는데 여기까지 와서 군기 잡히면 여기 올 이유가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 다음에 학생들이 쫙 있는데 굉장히 많이 왔더라고요, 애들이. 근데 애들이 나비축제 그거 막 구경을 하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별로 즐거워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보니까 전부 숙제하느라고 바빠요. 숙제하느라고 바빠요. 그럼 우리나라 축제의 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성미술축제 이런 데 가보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재미 하나도 없대. 그래서 왜 여기 와서 숙제를 이제 축제장까지 와서 숙제를 해야 되냐 이거죠. 그죠? 이런 오류를 우리가 너무 많이 지금 만들어내고 있어요. 논산 지역의 축제도 이제 큰 게 5개 있잖아요. 5개의 축제는 제가 볼 때 좀 엄격히 말하면 축제의 본질적인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살리는 축제가 아니라 그냥 판매전이에요. 판매전에서 문화 프로그램 몇 개 이렇게 나열해 준 정도. 그래서 아주 근본적으로 이제 이런 축제의 형식이 바뀌어지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에서 지원하는 축제 재원 이런 것들이 자체 조달 능력을 갖고 있으면 그건 좀 벗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이 김홍신 문학관에 와서 이런 이제 이 축제와 문학 콘텐츠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문학가가 한 지역에 살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자산이에요. 굉장히 큰 자산. 그분의 작품의 내용들이 지금 축제가 됐던 아니면 축제 프로그램으로 시연이 됐든 안 됐든 굉장히 큰 자산이에요. 언젠가는 우리가 써먹을 수 있는 이제 인문 자산이잖아요, 그죠? 지금 돌아가셨지만 춘천 마임축제 이따가 사례가 많이 나올 텐데, 마임축제에 갔을 때 이회수 선생님이 계셨어요. 유진규 저기 마이니스트 이런 분들은 이제 만나 뵈니까 그분들은 굉장히 재미있게 이제 축제에 대해서 관여를 하시는데, 여러분 뭐 도깨비 난장 미친 금요일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도깨비 난장 미친 금요일 그걸 다 이회수 선생님 지어내신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섬 이름도 축제를 열던 그 섬 이름도 고슴도치 섬이라고 그분이 명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문학인들이 갖고 있는 상상력 이런 것들을 우리 지역을 특히나 우리 김홍신 선생님도 이제 논산을 배경으로 소설을 4편과 5편 쓰셨는데, 그런 자산을 갖고 있다는 것은 축제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자산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건 이제 지금 당장 활용하지 않더라도 언젠간 활용이 될 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 산페르민 축제라고 스페인에 제가 직접 가본 축제 중에 좀 기억에 많이 남는 축제가 있는데, 소모리하는 축제 있죠. 소가 막 질주하는 축제. 그게 어떤 축제냐면 산페르민, 성인 페르민이라는 성인을 기리는 축제예요. 근데 소에 바쳐서 매년 사람이 죽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눈도 깜짝 안 해요. 근데 우리나라 같으면 아까 성인 이순신 축제 이런 데가 뭐예요? 명량대첩에서 이순신 장군이 몇 척의 내선을 격파했나 이런 거 애들 숙지하기 바쁜데, 거기는 사람이 죽을 정도로 몰입을 해서 그 축제를 즐기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뭘 보고 그걸 느끼냐면, 소가 800m 정도 이렇게 질주를 하다가 사람이 받쳐서 죽기도 하고 그러는데, 마지막 도착하는 데가 어디냐면 투장이에요. 거기 투사가 기다리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 이제 기다리고 있다가 그 투사들이 그 소를 죽여서 그 고기를 서로 나누어 먹으면서 이제 이 공동체 의식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내고요. 그때 뭘 생각하냐면, 우리가 이렇게 즐길 수 있다는 것들은 페르민이라는 소 성인이 우리를 지켜줬기 때문에, 우리 지역을 지켜줬기 때문에 그때 이제 고마움을 느끼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우리처럼 직접적으로 교육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축제장에 가서. 자, 어쨌든 축제, 성공한 축제 뭐 얘기를 제가 하다가 조금 다른 데로 갔는데, 성공한 축제가 되려면 제가 볼 때는 환상적인 게 좀 있어야 돼요. 이게 외국의 축제가 아니고요, 우리나라 축제예요. 무슨 축제냐면 이게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이거든요. 이 축제는 아까 제가 이제 뭐 재원 조달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걸 만든 그 분이 우리 유명한 축제 감독이 있는데, 부인이 나윤선 씨예요. 재즈 가수 알죠? 논산에서도 올 거예요. 아마 우리 재단에서 초청을 해서 12월 달에 공연을 하시는데, 자기 부인이 이제 재즈 가수니까 자기 부인이 갖고 있는 장점, 또 국제적인 네트워크가 잘 돼 있거든요. 그걸 한번 이용을 해보자. 그래서 가평 군에 가서 이 버려진 땅 이거를 좀 빌려서 재즈 페스티벌을 열었는데,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많이 와요. 그래서 입장료가 5만 원이에요. 근데 10만 명 이상이 오거든요. 그 돈만 해도 얼마가 있어요. 근데 이분이 영문학을 전공한 분인데, 저도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뭘 생각했냐면, 여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오니까, 야, 이거 돈벌이 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군에서 이제 계속 축제 경비를 지원해 줬지만, 군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 이렇게 만들어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고민을 하다가, 이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그 사람들한테 입장료도 받고요. 그 다음에 젊은 사람들, 여기에 노인들한테 오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안 하는데 노인들이 안 와요. 왜냐하면 밤새 여기는 밤새가지고 노래 듣고 뭐 술 마시고 이렇게 하는 데이기 때문에 노인들이 견뎌내지 못해요. 그러니까 다 젊은 애들이에요. 다 대학생들이에요. 100%, 거의 100%가.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이 밤에 즐길 수 있는 문화와 관련된 기업이 뭔가를 봤더니 롯데그룹이에요. 롯데에서 이제 뭐 와인도 생산하고 스낵 이런 거 많잖아요. 그래서 롯데에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야, 이렇게 젊은이들이 많이 와 우리 축제장에. 그러니까 당신네 기업체에 와서 홍보하고 물건도 팔아. 대신에 돈 내놔. 그래서 5억 받았어요. 5억 받아가지고 이제 이게 성공을 했죠. 롯데도 손해 날 게 전혀 없죠. 근데 다른 이제 그 회사들이 도네이션을 계속하고 지금 가평 자가슴 재즈 페스티벌 이 조직위원회는 그렇게 벌은 돈을 가지고 재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가평군으로부터 거의 지원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프로그램도 굉장히 민간인들 스스로 막 재미있는 거 집어넣으니까 탄력성이 있어요. 관에서 할 때는 그게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빨리 우리가 우리 지역 논산 지역 또 축제가 정말 민간 주도형을 가려면 돈벌이 하는 축제를 해야 돼. 돈을 좀 벌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내야 돼. 어떤 형식으로든 간에. 물건 판매하는 것도 좋고요. 뭐 입장료를 받든 뭘 하든 간에. 근데 컨텐츠가 좋지 않으면 돈은 안 되겠죠. 그죠? 돈 내고도 욕먹죠. 그런 사례들을 쭉 한번 보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환상이 좀 있어야 되고 일상생활하고 좀 틀려야 된다. 이런 말씀이고요. 두 번째가 이 스페인 도마 축제. 이게 몇 시간 하는 줄 아세요? 직접 제가 가봤는데요. 단 1시간밖에 안 해요. 세계적인 축제잖아요. 그죠? 저기 보면 2시간 하는데 1시간은 뭐 하냐면 광장에 큰 이제 그 깃대가 하나 있어요. 저기에 올리브유를 발라가지고요. 위에다가 햄을 매달아놨어요. 그래서 올라가서 이렇게 이제 올라가다가 미끄러지고 하겠죠? 그래서 매년 보면 올라가다 미끄러지고 해서 끝까지 올라가는데 1시간 정도 걸려요. 그래서 그걸 딱 따면 시장님 없어요. 그냥 종 땡땡 치면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도 그 당시에 문화체육관광부에 이제 인솔자로 해서 각 시도의 과장님들 뭐 이런 분들 모시고 갔는데 우리도 열심히 놀아보자 이렇게 결의까지 하고 갔는데 놀지를 못하겠더라고요. 문화가 틀리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저는 동네 어귀에서 하니까 우리나라처럼 뭐 큰 이 개활지 이런 데서 하는 게 아니라 동네 광장에서 그냥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구경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눈이 딱 마주쳤어요, 저랑. 그래서 저를 때리더라고요. 그래서 뭐 몇 대 맞고 딱 피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맞고 같이 이렇게 도망을 투척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도망을 가가지고 그 건물 벽 사이에 이렇게 서가지고 팔짱을 끼고 이렇게 구경을 했어요. 구경을 했는데 그 동네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위에서 이렇게 보니까 3층짜리 건물이 이렇게 쫙쫙 있는데 위에서 그 아주머니가 저를 보더니 물을 확 쏟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물을 확 맞으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이 이건 이제 다 젖었으니까 원래 뭐 그 젖는 게 별거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나도 한번 돌아보자 그러면서 그 사람 찾아서 막 몇 대 던졌는데 땡땡땡 끝나버렸어요. 너무 허무해요. 근데 그 순간만큼은 어떤 걱정거리나 어떤 생각도 들지가 않아요. 완전히 몰입이 돼서. 그죠? 이런 형태로 탈 일상하고 좀 틀려야 된다 이거예요. 그럼 매일 이제 일상생활과 똑같은 형태로 돼서는 좀 곤란하지 않느냐. 여기 화장실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오줌도 알아서 그냥 놓아야 돼 자기가. 그 다음에 그때 저희가 갔을 때 입장료 없었는데 요즘에 입장료를 좀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샤워할 때도 없어요. 그 8월 마지막 주에 하는데 굉장히 냄새도 많이 나고 이제 털고 이렇게 가는데 버스가 서 있는 대로 쭉 걸어가면요. 동네 아주머니들 와서 호수를 이렇게 흔들어 물 호수를. 그럼 거기 군대 가서 물 착 뿌리고 비누칠하고 샤워해 그러면 그 끝이듯이 뭐 똑같아요. 그런데 불평불만이 없어요. 화장실이 왜 없느냐, 뭐 쇼핑하는 데가 왜 없냐 이런 얘기 한마디도 없어요. 왜 그래요? 컨텐츠가 재미있으니까 그래요. 컨텐츠에 빠져드니까 다른 거 부가적인 거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대부분 이제 여기 그 축제를 기획하기도 하고 실행해본 분들 아시겠지만 컨텐츠보다 뭐에 신경 써요? 주차장, 화장실. 그러니까 부가적인 거에 먼저 우선적으로 관심을 갖는 게 이제 컴플레인이 들어오면 곤란하니까.
근데 이런 데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성공한 축제들, 외국의 축제들은 대부분 이런 형식으로 운영이 된다. 근데 우리나라도 빨리 이제 좀 이런 식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산테름 축제. 여기는 길거리 가면요, 다 술 취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완전히 이게 여기 그때 문화원장님들도 가셨는데, 전국에 문화원장님들 연세가 좀 많으시잖아요. 아니 집에서 이런 축제를 뭐하러 왔냐 그러면서 막 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이제 이분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 이제 노숙이 허용되는 축제예요. 유럽에서 유일하게. 근데 축제가 딱 끝나니까 쓰레기차가 와가지고요, 이쪽엔 다 널브러져 있는데 이쪽부터 정상으로 딱딱 일어서요. 그러니까 축제와 일상생활이 딱 구분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예요? 일상생활과 축제의 경계가 모호해요. 그죠? 공부 잘하는 사람 잘 놀아요. 몰입도가 강하거든요. 그죠?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공부 못하는 사람이 항상 책을 많이 갖고 다녀요. 무슨 공부해야 될지 모르는 것 같아요. 이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저것도 해야 될 것 같고 목표의식이 불분명한 거죠. 우리나라 축제들이 그런 축제들이 많다. 근데 최근에 와서는 이제 우리나라 축제들도 좀 제대로 그 축제의 순기능을 살리는 데가 몇 군데 이렇게 생기고 있죠. 좀 또 들뜬 기분 이런 것들도 느낄 수 있어요. 이게 어디에? 진도에 이제 바닷길 갈라지는, 여기 가면 잘못하면 이 물이 찰 때 못 빠져나오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긴장감, 들뜸 이런 것들이 평상시에는 느끼지 못하는 이런 게 좀 있어야 된다. 몇 년 전에 큰 사고 날 뻔했죠. 이 바닷길 갈라진 게 새벽에 이제 많이 갈라져서 주한 외국인들이 많이 갔어요. 근데 외국인들이 이제 제대로 이걸 인지를 못하고 갔다가 정말 수백 명이 큰일 날 뻔했죠. 그래서 저 UDT인가 그 사람들이 급출동해서 다 구출하고 이런 사고도 있었지만, 어쨌든 좀 들뜬 기분이라든가 긴장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재미도 있어야겠다. 이게 장흥의 물축제, 이걸 처음에 만들 때 제가 가서 기조 발표를 했는데, 제가 이제 스페인 도마 축제 이런 걸 보고 물벼락거리를 좀 하자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비웃더라고요. 물벼락거리 그게 그게 무슨 재미있냐. 근데 사실은 물축제면 여기 유성의 그 온천축제 있죠. 거기도 제가 이제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아수라장, 춘천의 아수라장처럼 온천축제에 가는데 온천수를 볼 수가 없어요. 온천수를 볼 수 없어요. 이게 무슨 온천축제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물축제에 가서 물을 뒤집어 쓰기도 하고 물과 같이 뒹굴기도 하고 그렇게 해야지 물축제 아니냐. 그래서 이제 이 축제도 지금은 꽤 성공한 축제가 됐는데, 어쨌든 이 재미가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축제를 좀 이해하려면 몇 가지 축제 이론에서 많이 쓰는 용어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카오스라는 거예요. 난장. 김홍진 선생님 소설 중에도 이제 난장판이라는 소설이 있잖아요. 그 내용은 이제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난장이라는 건 평상시하고는 좀 틀린 질서를 갖고 있어요. 그죠? 굉장히 무질서. 아까 독일에 제가 그 축제를 말씀드렸는데, 이 뭔가 이렇게 파괴를 하시면 창조의 어떤 모티브가 제공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축제에는 이런 게 반드시 좀 있을 필요가 있어요. 보령 머드 축제가 초기에는요, 그냥 우리 교실보다 적은 이 머드탕에서 했어요. 그때 그 당시에 제 기억이 나는데, 시장님이 땡볕에서 하는데 시장님이 넥타이 메고 다니시더라고요. 인사하고. 그래서 시장님 보고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아니, 시장님이 반바지 입고 여기 먼저 들어가셔야지 사람들도 즐거워하지 않겠냐 그랬더니, 시장이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근데 이제 이게 형식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기 가보면요, 다른 거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토마토 축제처럼.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이 논산에서도 제가 이제 황토 축제를 저런 식으로 한번 해보자 그렇게 제안하기도 했었는데, 어쨌든 그게 언제 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사회적으로 강제력이나 규범 파괴 이런 것들이 좀 있어줘야 된다. 똑같은 생활에서의 어떤 규범이라든가 이걸 지킬 정도면 축제하고 좀 거리가 있다 하는 얘기죠. 또 이제 이 축제는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축제는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동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프로그램 중에도 이제 체험 프로그램이 좋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요즘 축제에 가보면 체험거리를 많이 만들어요. 그죠? 근데 이제 이 축제의 정체성과 좀 관련이 있는 체험 프로그램을 만들어 놔야 되는데, 이제 체험 프로그램 중에서 특히 도자기 빚는 거 이런 것들은 설문조사를 하면 만족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근데 만족도가 높다고 해서 아무 그 축제하고 관계없는데 뭐 젓갈 축제 와서 도자기 빚어야 되고 딸기 축제에 와서 도자기 빚어야 되고 이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좀 그 같이 할 수 있는 대동제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게 좋아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아까 도만 축제라든가 물 축제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 뒤에 이제 사례가 나오지만 당진의 기지시 줄다리기 가보신 분 계세요? 당진 기지시 줄다리기에 가보면 이제 그 줄이 막 그 2km가 되는 엄청나게 긴 그게 있는데 외국인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축제할 때 어떤 프로그램을 막 통역을 해가지고 이건 뭘 의미하고 이건 뭐 어떻게 하면 됩니다, 이런 설명이 필요 없어요. 그냥 딱 보면 뭐예요? 댕기기만 하면 돼요. 여기 킬러 컨텐츠인데 이런 게 있어야 되고요. 그건 또 같이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월드컵 때 2002년 월드컵 때 집에서 TV를 봐도 되는데 왜 그 거리에 나와서 봤냐면 이제 그 분위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축제에서는 그런 분위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특산물 축제, 논산의 특산물 축제는 많은데 특산물 축제들의 단점이 뭐냐면 이제 그 특산물을 생산하는 사람이나 유통자들한테는 많은 도움을 줘요. 경제적으로. 그죠? 지역사회 경제적인 도움을 많이 주는데 딸기 축제를 한다 예를 들어서 딸기 생산자나 판매자가 아니면 별로 관심이 없어요. 물론 가서 이제 즐기기도 하겠지만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끌어들여야 되냐. 이 논산시가 갖고 있는 공통의 문화를 뭔가 갖고 와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 아까 말씀드린 김홍신 작가의 이제 논산을 배경으로 하는 내용 중에 컨텐츠를 뭔가 갖고 온다든가 논산을 상징하는 뭐 프로그램 이런 것들은 뭔가 이제 누구든지 딸기 생산자나 유통자가 아니어도 서로 인지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들을 보강해 나가는 이런 작업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슬라이드가 2번이나 나오는데 이게 이제 결국 소설하고도 관련이 있는 거예요. 요즘 이 트렌드하고도 맞고요. 이제 축제에서도 스토리텔링, 스토리 두잉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스토리 두잉 뭐예요? 스토리텔링 이야기거리를 만들고 그 이야기를 실제로 행동해보는 걸 스토리 두잉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굉장히 이제 특히 우리나라처럼 이제 한해 문화, 정서적으로 한해 문화라든가 정이 많은 이런 문화들은 이런 스토리가 굉장히 필요하고요. 이제 축제에서 여러 이제 사례가 있는데 스토리텔링 그러면 굉장히 뭐 고상한 어떤 작업이 필요한 걸로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렇지는 않아요. 저기 맨 오른쪽 위에 있는 게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걸 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게 5,000원짜리하고 5만원짜리 지폐죠. 저는 이제 5만원짜리 주인공은 신사입니다. 5,000원짜리 주인공은 누구예요? 율곡이 선생님. 둘이 어떤 관계예요? 모자지간. 세계에서 저렇게 지폐의 주인공이 모자지간인 건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래서 강릉시에서 저걸 뭔가 좀 이용해보자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55,000원짜리 서울에서 55,000원 내고 강릉에 1박 2일로 계산을 해봤더니 거의 얼추 맞아요. 그래서 저걸 브랜드로 해서 판매가 됐더니 사람들이 즐거워하면서 다 오는 거예요. 간단한 거죠. 뭐 춘향이처럼 뭐 옛날 고전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생활권 내에서도 얼마든지 있어요. 여기 보면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저것도 잘 알 거예요. 뭐 저기 농업 하시는 분들 잘 알 텐데 사과. 저기 일본의 얘기잖아요. 일본에 태풍이 많이 부니까 태풍이 많이 불어서 사과를 수확할 때쯤 되면 사과가 다 찌글찌글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따가지고 팔려고 했더니 가치가 별로 없어. 근데 어떤 마케터가 딱 그걸 보더니 저한테 주세요. 제가 비싼 가격에 팔아볼게. 그래서 어디 갖고 왔어요? 고등학교 앞에다가 일본에 고등학교 앞에 갖다 놓고 뭐라고 그랬냐면 이 사과는 태풍에도 떨어지지 않은 사과다. 근데 이걸 먹으면 대학에 절대로 안 떨어진다. 그러니까 다 사가는 거예요. 다 거짓말이라는 거 알면서도 사가는 거죠. 이야기라는 게 그만큼 우리 실생활에 굉장히 많이 응용이 되고 이게 왜 그러냐면 스토리텔링 왜 스토리텔링 이런 얘기를 많이 하냐면 물질 문명의 그
속박 속에 우리가 쪼여서 살아요. 그죠? 여기서 좀 벗어나서 사람 사는 얘기에 묻혀서 좀 살고 싶다. 이런 욕구들이 있어요. 이따가 이제 트렌드에도 보면 그런 게 나와 있는데, 이 얘기는 제가 뭐 특강을 할 때마다 얘기를 하는데요. 이건 누구냐면, 수원에 목골시장이라는 재래시장이 있어요. 그 재래시장이, 요즘 논산도 재래시장이 굉장히 장사가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명박 정부 때, 이명박 대통령이 당시에 이제 포항의 재래시장에서 풀빵 팔고 이래서 고학해서 성공했다 그래가지고 재래시장을 전 부처에 뭐 살리기 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중기청에서 주로 이제 재래시장 70억, 우리 논산도 화지시장 지원 받았을 거예요. 그 지원받은 뭐부터예요? 비가림 시설, 뭐 화장실, 뭐 주차장 이런 거밖에 안 합니다. 근데 이마트에 갈 사람들이 주차장 시설 돼 있다고 그래서 재래시장 가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 지원 방식이 틀렸다. 그래서 문화부에서도 이걸 이제 생각한 거예요. 문화부에서 생각한 게 스토리, 이야기거리를 가지고 어떻게 좀 장사를 잘 되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4개 시장을 전국에 이제 선정을 해서 그 중에 한 곳에 파견된 게 이제 여기 수원 목골시장에 누가 갔냐면 드라마 작가가 갔어요. 드라마 작가가 어떻게 이 시장을 활성화시킬까. 그래서 이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러 다녔는데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열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매일 공무원들이 와서 뭐 해라 했는데 장사가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 그렇게 얘기해봤자 지금까지 효과 하나도 없었어. 그러니까 필요 없으니까 가라고 막.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냥 아줌마 살아온 얘기나 해달라고 자꾸 찾아와서 얘기하니까 그냥 뭘 알고 싶어. 아줌마 살아온 얘기 좀 해달라고요. 그랬더니 그래서 이제 뭐 짜장면 같이 먹으면서 여기 몸빼바지 하나 사 입고 드라마 작가가 같이 생활을 하면서 이제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줌마가 하는 얘기가 나 참 복도 지지없는 년이야. 그러면서 자기 막 신세한탄을 하면서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지금도 이렇게 자판 생활을 하듯이 이제 이렇게 뭐 돈을 벌질 못해서 지금도 자판 생활을 하는데 시집갈 엄두도 못 냈다. 학교도 못 다니고 배운 것도 없고 그래서 시집갈 생각도 못 했는데 이 골목이 이제 개발되면서 이렇게 물건을 띄어다가 납품하는 트럭 기사가 있었나 봐요. 뭐 이 집에는 뭐 신발 어디 띄어서 갖다 납품하고 이런. 근데 그 기사랑 운전기사랑 이제 눈이 맞아서 동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애를 하나 낳고 비교적 행복하게 살았다고. 근데 내가 참 복이 없는 게 그 원수 같은 남편이 그냥 교통사고 나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그거 참 안 됐네요. 그랬더니 그 애 하나 남겨놓고 죽은 거예요. 근데 애가 이제 이 아주머니가 제대로 케어가 안 되니까 돌아다니면서 막 주먹질 해가지고 애들 막 패면 돈 좀 모았던 거 다 치료비로 물어주고 있는 원수 같은 놈이라고. 그러면서 자기 아들을 또 자기 남편 욕하다가 자기 아들 욕을 막 한 거예요. 원수 같은 놈이라고. 근데 얘가 그래도 신기하게 금메달 땄어 올해. 이런 거예요. 네? 무슨 금메달이에요? 복싱에서 얘가 그 금메달 땄다는 거예요. 전국체전 나가가지고. 그래서 이제 드라마 작가 그 얘기를 듣고 이거 좀 뭔가 이용할 가치가 있다. 머리에 잠깐 스치지나가는 게 홍수환 선수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홍수환 선수가 옛날에 금메달 복싱에서 챔피언 됐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엄마 나 챔피언 먹었어. 그래가지고 막 전 국민이 눈물을 적시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에 약해요. 또 모정에 굉장히 약하잖아요. 아줌마 그러면 아들이 썼던 그 복싱 클럽은 많이 있겠네요. 많이 있지. 갖고 오세요. 제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장사 잘 될 텐가 해볼래요? 해보지 뭐.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끼고 하지 말고 이걸 끈으로 묶어가지고 목에 걸고 앉아서 장사를 하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지나가는 사람들이 매일 지나가다가 이 아주머니가 복싱 그걸 낀 걸 처음 봤잖아요. 그래서 이거 웬 복싱 그 끼고 있느냐 그랬더니 그래도 내가 이렇게 비록 자판 생활을 하지만 여기서 돈 벌어서 애들 지원해 줬는데 애가 금메달 땄어. 내가 아주 기분 좋아가지고 목에 걸고 하는데 뭐 잘못됐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더니 막 가다가 다시 뒤돌아서 뻥튀기를 막 사가는 거예요. 그래서 장사가 갑자기 잘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 하나 때문에. 사람이 산다는 것들을 동료의식을 느낄 수 있는 이야기 하나 때문에. 그죠?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동아일보 기자가 아침
이 아줌마가 장사 잘 된다는 이런 얘기들 때문에 취재하러 나와가지고요. 그 가십거리로 동아일보 기사를 조금 냈어요. 근데 동아일보에 난 걸 보고 이제 KBS에서 뉴스 취재하러 여기 이제 기자가 찾아가지고 이 아줌마랑 인터뷰도 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인터뷰해가지고 그 뉴스에 나오는데 그걸 누가 봤냐면 아침마당 PD가 봤어요. 아침마당 PD가 보니까 이 아줌마가 상당히 아주 재밌게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아침마당에 불렀어요. 그 아침마당에 불러서 이제 인생 얘기를 좀 이렇게 했는데 이게 대박이 터진 거예요. 뭐 부산의 그 부녀회에서 부녀회장이 그걸 보고 야 우리 저 뻥튀기 사러 가지고 버스를 4대나 대절해가지고 뻥튀기 사러 왔어요. 거기서만 온 게 아니라 부천에서도 오고 여기서도 오고 이래가지고요. 갖다 놓자마자 다 팔렸는 거예요. 그래서 한 4달 정도까지는 장사가 너무 잘 돼가지고요. 뭐 여기 줄을 서서 이걸 사갔다는 거예요. 이야기 하나만 가지고. 근데 한 4달쯤 지나니까 별로 장사가 이제 좀 예전처럼 다시 떨어져. 매출액이 떨어져. 그래서 이제 거꾸로 이 아줌마가 드라마 작가한테 전화했어요. 전화해가지고 약발이 다 떨어졌나 봐. 이탄 없어. 그래서 이제 다시 드라마 작가가 와가지고 그럼 그때 무슨 얘기까지 했죠? 그 아들 얘기까지. 그럼 그 다음부터 어떻게 사셨어요? 그랬더니 정말 내가 박복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자기 얘기를 하는데 내가 덜컥 남편 죽고 나서 애 이렇게 속썩이는데 암에 걸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암에 걸려서 자궁을 다 드러냈대. 그래서 아유 굉장히 안 됐네요. 뭐 지금 괜찮으세요? 괜찮아. 지금 다 낫대. 이제 완치 판정 받았대. 그래서 아유 그나마 다행이네요. 그랬더니 그게 다 아니야. 뭐 또 있어요? 그랬더니 유방암에 걸려가지고 한 5년 이후에 유방 왼쪽을 다 드러냈대요. 그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아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랬더니 그것도 기적처럼 뭐 다 나았다고. 그래서 야 참 다행이네. 그러면서 같이 이제 눈도 눈시울도 적시고 그랬는데 그게 다 하면 내가 이렇게 박복하다는 얘기를 안 하지. 그래서 또 있어요? 그래서 3년 전에 위암 판정을 받아가지고 위를 3분의 1 절제해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그죠? 그 어떻게 됐어요? 지금 이제 지금까지는 괜찮다고 그러니까 뭐 좀 더 이제 그 조심해야지. 뭐 그러면서 이제 막 울먹울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드라마 작가가 야 저번에는 이제 홍수암 그걸 가지고 장사 잘 되겠는데 이번엔 뭘 다른 방법을 동원해보자. 그래서 아줌마 저번에 썼던 그 글로브를 다시 갖고 오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그걸 큰 장대에 매달아가지고요. 뒤에 딱 꽂아놓고 하라고 장사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저번에 목에 걸고 하더니 이게 왜 뒤에 꽂아놓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내가 인생 챔피언이어서 이거 꽂아놓고 한다. 뭐 잘못됐어? 또 그러죠. 그래서 지나가던 사람들이 또 물어본 거예요. 무슨 아줌마가 뭐 자판 생활하는 사람 인생 챔피언이냐? 암 수술 3번 받고도 사람 멀쩡하게 살아있는 사람 나와보라고 그래. 나밖에 없잖아. 내가 인생 챔피언이야. 그러니까 아줌마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다 사가는 거예요. 이게 이야기라는 게 그만큼 파괴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지역에 김홍신과 같은 이런 이야기꾼이 있다는 건 우리의 큰 자산이지 않겠어요? 굉장히 큰 자산이 우리가 활용을 못하는 것 뿐이에요. 뭐 이거 다 마찬가지인데 여기 중간에 있는 게 뭐 같아요? 고래 같아요? 예? 고래 아니에요 저거. 제가 오늘은 이제 이야기와 관련된 얘기를 좀 많이 드리는데 이게 제가 그 당시에 제가 축제장에서 갖고 온 거를 이제 아직도 보관 책상을 보니까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우다마리와 공지어 9999라고 해서 이게 이회수 선생님이 쓴 거예요. 이제 간단하게 5페이지밖에 안 돼. 한 읽는데 5분도 안 걸려요. 근데 왜 이걸 제가 소개하냐면 아까 제가 그 춘천의 마임축제가 원래는 큰 섬에서 했다고 그랬잖아요. 고슴도치 섬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그 섬에서 축제를 하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 근데 그게 이제 실소유자가 있었거든요. 그 소유자가 딱 보니까 야 이거 내가 관광지로 개발하면 대박 터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투자자를 모집했더니 1조 2천억이 거쳤어요. 그래가지고 축제장 이제 안 빌려줘. 내가 개발할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개발 계획 세웠다가 쫄딱 망했지만 어쨌든 축제장을 옮기게 됐어요. 근데 예전에 그 섬에서 저도 할 때는 너무나 그 풍경이 멋있었는데 축제장을 옮겼다 그러니까 별로 가고 싶지가 않아. 근데 이제 평가하러 어쩔 수 없이 갔거든요. 갔는데
춘천에 가면 공지천이라고 있어요. 그 공지천 변해서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축제장 들어가면서 물어봤어요. 왜 이쪽으로 옮겼냐 그랬더니 아무 얘기를 안 하고 그 입구에서 이걸 하나 주더라고요. 그거 읽어보시면 돼요. 그래. 딱 봤더니 그래 여기서 하는 게 당연하네. 그 얘기. 그 얘기가 이제 공지역 9999라는 이제 그 얘기를 전설로 내려오던 얘기를 이분이 이거 짤막한 소설로 이렇게 써낸 건데 그 내용은 공지어라는 이제 물고기가 살고 있었는데 블랙홀에 빠진 게 여기고 화의 신, 불의 신이 싸우다가 항상 한 명이 배반해가지고 배반 안 하고 전체가 합의를 돼야 되는데 배반해서 계속 축제를 열 수밖에 없다. 그리고 공지역 9,999개 이런 이제 물고기를 만들어서 매달아 놓는데 적어도 9,999명의 지역 주민이 참여해야 된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축제는 계속하고 기가 막히게 풀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 소설가들의 상상력이라는 게 대단하구나 이런 생각이. 예전에 여러분 전유성 씨 아시죠? 전유성 씨가 개그맨이라는 그 단어를 가장 먼저 이제 썼던 분인데 그분을 제가 이제 관양대에 있을 때 초청을 한번 해서 강의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전유성 씨는 굉장히 아이디어 뱅크라고 소문이 나고 아이디어가 많다고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 아이디어 도대체 어디서 이렇게 만들어냈냐 그랬더니 자기는 항상 시집을 읽는데요. 시집을 읽고 어떻게 아이디어를 내느냐.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전민호 국장님 안 계시네. 시는 어때요? 시는 보면 눈이 내린다가 그냥 눈이 내린다가 아니죠. 그죠? 눈이 내리는 걸 여러 가지 형상을 이렇게 또는 묘사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집을 읽는 게 그래서 이 인문학적인 어떤 영감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축제 컨텐츠나 이런 거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됐고요. 그래서 가끔은 지금도 시집을 많이 읽고 그러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그런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인문학적 자산 이런 것들이 얼마만큼 중요하냐면 여기 제가 창업보육센터장을 한 적이 있어요. 저희 건양대학교에서. 저희 가야국에 가면 건양대에서 이제 무슨 중학교죠? 덕원중학교인가? 그거를 이제 기증을 받아서 거기서 공장을 지어서 이걸 해야 되는데 제가 센터장을 하니까 거기 입주했던 사장님이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이제 홍삼을 만들어서 홍삼 액기스를 가지고 중국에 수출하려고 이분이 이제 생각을 했는데 이제 중국 사람들은 사람을 잘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믿으면 꾸준하게 이제 수입을 해주는데 이 사람을 이제 믿게 할 방법이 별로 없다. 근데 이제 서울에 오는데 무슨 성의 부성장인가 하여튼 고위직이 온대요. 그래서 제가 자기가 어떻게 해서든 논산에 데려올 테니까 총장님이 좀 개런티를 해달라. 총장님이 자기 제품은 우리 학교에서 개런티를 해달라. 이런 얘기를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총장님이 생판 이제 막 사업 시작하는데 그 제품을 어떻게 건양대 브랜드로 개런티를 하겠어요. 그래서 그건 안 된다. 이제 제가 커팅을 했죠. 근데 어쨌든 이제 그분이 오게 됐어요. 오게 됐는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서 이분은 어떻게 도와드리지? 제가 중국말도 못했는데 그 사람한테 중국어로 얘기할 수도 없고. 그래서 가야국 그쪽 조그만 시골에 중국집에 갔어요. 중국집에 가서 밥을 먹고 이제 서로 얘기만 하고 있다가 제가 어떤 생각이 났냐면 예전에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독일이나 영국 같은 데 가면 지금 영국 EPL이 굉장히 인기지만 예전에 차범근 선수가 독일에서 축구 선수 했을 땐 독일이 분데스리가 최고 인기의 그거였었거든요. 그래서 독일에 사업하러 가는 사람들은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축구에 대한 정보 이런 것들. 그러니까 독일 사람들이 비즈니스 하기 전에 항상 물어본대요. 너 축구 좋아하냐? 축구 좋아한다고 얘기를 해야지 얘기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사실 별로 축구 안 좋아해. 그러면 얘기를 별로 안 하려고 한대. 그래서 이제 그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중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뭘까? 중국의 문화를 좀 귀중하게 생각한다는 게 좀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마침 제가 이제 원래는 문학도였었거든요. 문학을 좀 좋아하고 시도 워즈워드 시도 막 50수 정도 암송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한시도 한 20몇 번 이렇게 암송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처럼 이제 가을이었어요.
당송 팔대가 중에 두목이라는 그 시인인데 그 시가 그 사람이 쓴 시 중에 산행이라는 시가 있어요. 산행 아세요? 원상 한산 석경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지금 풍경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거를 그냥 그 중국집 주인한테 A4용지하고 그걸 하나 달라고 그랬어요. 사인펜 하나 달라고 그래서 아무 말 없이 그 자리에서 그냥 그걸 써서 줬어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시다. 그러니까 내가 중국 사람이 왔는데 당신이 중국에서 왔는데 내가 중국의 이 시인을 굉장히 좋아해서 이 시를 그냥 선물로 주겠다 그랬더니 이분이 그냥 아무 얘기도 없이 그걸 집어넣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별로 효과가 없나 보다. 그래서 저는 이제 실망을 했죠. 그리고 이제 식사 끝나고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근데 한 2달 지난 다음에 그 사장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교수님 대박이 터졌어요.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말이죠. 그 중국에 가서 그 홍삼을 수출할 수 있는 그걸 이제 해가지고 800만 브로치 계약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800만 브로치. 그 완전히 이제 사업을 새로 막 시작하는 사람이 800만 브로치의 그 홍삼 그 엑기스를 수출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큰 거예요. 그래서 야 다행이네 그러면서 이제 그 있었는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요. 그분이 중국에 가가지고 북경에 그 단동인가 거기에 사시는 분이었는데 북경에 가서 당시에 가장 유명한 서예가한테 그 제가 써준 그 시를 족자로 만들어가지고 액자로 만들어가지고요 저한테 보내왔어요. 우리 집에 지금도 걸려있어요. 그래서 이 인문학적 자산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이야기나 이런 것들이 그냥 스쳐 지나간 이야기지만 언젠가 활용이 될 수 있고 그런 자산을 우리는 늘 안고 있다. 그래서 김홍칠이라는 작가가 제가 쭉 리스트를 보니까 한 30권 이상의 책을 쓰셨더라고요. 그분이 갖고 있는 그 소설이나 각 책의 내용들은 우리가 언제든지 꺼내서 쓸 수 있는 이런 귀중한 자산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 보금자리가 그런 곡간이나 마찬가지예요. 이 김홍실 문학관이 그런 곡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사례는 많아요. 저 마지막 하나만 더 얘기해 볼게요. 저기 오른쪽에 있는 게 진도의 바닷길 갈라지는 축제죠. 그죠? 진도의 바닷길 갈라지는 축제인데 저기 가면 이상한 동상이 있어요. 동상이 2개가 있어요. 저 뽕할머니 동상하고요. 뽕할머니 동상이 또 따로 하나 있어요. 여러 가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논산에서 겪은 일 중에 하나가 어떤 거였냐면 이제 서울에서 친구들이 와가지고 토요일인가 일요일 날 와가지고 이제 식사를 하고 소주를 한 잔 먹고 전 여기서 내려다 주고 택시를 탔는데 토요일인가 일요일인가 그랬어요. 근데 택시 기사님이 전화를 받더니 손님 죄송하지만 지금 내려달라는 거예요. 저보고. 굉장히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지금 진도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진도로 갔냐 그랬더니 이제 잠깐 한 얘기예요. 내가 한 달에 한 번씩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4명을 태우고 갔는데 한 사람당 8만 원씩 받는데 갔다 오면 32만 원을 벌잖아요. 그래서 어딜 가는데 이렇게 돈을 많이 받냐 4명을 데리고 갔냐 그랬더니 계룡산에 계신 도사님들 이 도사님들을 모시고 가서 바닷길 갈라지는 날 여기 뽕할머니 동상에 가서 절을 하고 기도를 하고 오면 점이 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간다는 거예요. 이게 거짓말인데 우리는 이런데 이제 굉장히 이제 심취되어 있죠.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이런 뽕할머니 전설이 이야기로 스토리를 만들어가지고 축제를 컨텐츠로 활용이 되냐면 원래는 바닷길 갈라지는 게 최근의 일만 아니죠. 예전부터 바닷길이 갈라졌었어요. 그런데 피에르 랑드라는 프랑스의 우리나라 주한 대사가 이제 부임을 해왔는데 이분이 애완용 개를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외교관이니까 여러 나라를 다녔을 거 아니에요. 가는 데마다 이제 그 나라의 대표적인 개를 이렇게 데려가서 키우고 그랬는데 우리나라에 오자마자 이제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애완견이 뭐냐 그랬더니 진돗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975년에 제가 이 책에다가 써놨어요. 이 책 보면 이제 제가 얘기하는 내용들이 여기 다 들어가 있는데 거기 진도에 가보면 피에르 랑드 공원도 만들어놨어요. 피에르 랑드 공원. 근데 그분이 이제 사진을 막 찍으면서 진돗개 품종 좋은 거를 이제 찾으려고 가다가
사진을 풍경 사진을 막 찍다가 한 시간쯤 가다가 뒤를 돌아봤더니 깜짝 놀란 거예요. 아까 물이 이렇게 찬 것 같은데 쑥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서 내가 잘못 봤나? 그러면서 가다가 또 뒤돌아서 찍으니까 물이 점차 빠진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산등성에 올라가가지고 계속 물 빠지는 풍경만 이제 촬영을 한 거예요. 진돗개 찾는 건 둘째치고. 그래서 이제 이 길이 갈라지는 거를 느꼈어요. 그래서 이분이 흥분이 돼가지고 그 진돗개 찾는 걸 팽개치고 서울로 올라와가지고요. 그 자기가 찍은 사진하고 뭘 생각했냐면 바닷길이 갈라지는 걸 보고 이분은 모세의 기적을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기독교 문화권이 아닌 유교를 가장 많이 이제 그 신봉하는 한국에서 모세의 기적 현장이 있다. 그래가지고 프랑스의 신문사에 기고를 했어요. 근데 프랑스 신문에 그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걸 본 프랑스 사람들이 1975년도면요. 외국인들을 거의 볼 수 없었을 때였어요. 근데 갑자기 진도군에 한 달에 한 300명의 외국인이 머리 노란 외국인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진도 군청에서 깜짝 놀란 거예요. 야 이게 웬일인가. 그래서 이제 목포대학 교수님들과 이제 통역을 해서 물어봤더니 모세의 기적 현장을 보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급하게 진도군청에서 전문가들 자문을 구해가지고 야 이 바닷길 갈라지는 거 이거 하나만 가지고 안 되겠다. 그럼 뭔가 이렇게 이야기거리 살을 좀 붙이자. 그래서 이제 찾아낸 게 이 지역에 전해 내려오는 뽕할머니 전설이 있어요. 그 뽕할머니 전설이라는 건 간단한데 뭐냐면 호동이라고 그러는데 여기 이제 호랑이 호자예요. 호랑이가 너무 많이 나타나서 사람 다 잡아먹어. 그래서 항상 집에는 배가 그 앞에 섬으로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는 배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호랑이 나타났다 소리치면 도망을 가야 되는데 손동제라는 선비가 1700 뭐 몇 년도 그 연도까지 다 있어요. 근데 손동제라는 선비가 이제 자기 어머니 노모하고 처자식이랑 같이 있는데 그 호랑이 나타난 얘기가 막 동네에서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처하고 자식을 급하게 이제 빼어 태워서 앞에 있는 2.4km밖에 그 떨어져 있지 않으니까 혼이 보여요 여기서 보면. 근데 어머니는 밭에 가가지고 호랑이가 이제 막 나타나고 소리 치니까 모시고 가야 되는데 그냥 어머님은 두고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어머님이 집에 들어와서 이제 바깥에 나가지도 못하고 매 치성을 드렸겠죠. 뭐 우리 아들하고 좀 손자를 다시 만나게 해달라. 이거 다 이제 얘기예요. 전설의 얘기. 실제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제 신령님이 나타나서 뭐라고 그랬어요? 몇 월 며칠 날 거기 바닷가에 오면 길이 열려질 테니까 그때 건너가라. 그래서 이제 이 할머니가 그날 갔더니 바닷길이 이렇게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걸어갔는데 이제 물이 저기 거의 다 질퍽질퍽한 그 진흙이니까 굉장히 힘들어서 갔겠잖아요. 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 가가지고 거기서 쓰러졌어요. 내가 이제 너희들 만났으니 여한이 없다. 그 얘기를 하고 그냥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할머니의 그 제사, 그 이제 지내는 게 영등제였어요. 영등제. 그래서 바닷길 갈라지는 축제가 원래는 신비의 바닷길 축제가 아니라 영등제였어요. 그 할머니 제사 지내는 거. 그래서 제사를 지낸 다음에 이제 뭐 프로그램을 하죠. 그래서 이 할머니를 좀 살리자. 그래서 이제 이 할머니의 그 제사 이런 것도. 그래서 저기 바닷가 옆에 저렇게 이제 할머니가 호랑이를 이렇게 등에 업고 있는 저 동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중요한 컨텐츠가 됐어요. 외국에도 많이 알려졌고 일본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오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 그래요. 제가 이제 딸기 축제나 젓갈 축제 때도 그런 얘기를 늘 많이 했어요. 이런 이야기거리를 좀 발굴하자. 강경 같은 경우 예전에 뭐죠? 저기 그 많이 이제 도매상 하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객주, 김종의 객주도 있고 그렇잖아요. 뭐 객주 이야기, 스토리 이런 걸 좀 찾아내고 딸기 같은 경우도 그런 사례가 있을 거예요. 그런 걸 좀 응용을 해서 찾아내서 조금 가공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프로그램을 뭔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아직 그런 게 잘 되고 있지가 않아요. 굉장히 이야기거리 그러니까 뭐 대단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우리 뭐 논산 지역도 역사 오래된 도시고 하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킬러 컨텐츠. 축제 이해할 때 우리가 많이 쓰는 용어를 제가 이제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카오스, 그죠? 난장적인 요소. 그 다음에 스토리텔링.
스토리텔링, 스토리텔링 이런 거. 그다음에 킬러 컨텐츠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킬러 컨텐츠는 이제 그 아까 제가 당진 기시 줄다리기 얘기했잖아요. 저거 오른쪽에 있는 게 저거예요. 줄다리기 하나 저거밖에 없어요. 다른 거는 그냥 다 부수적인 거예요. 저는 저런 게 잘 됐다고 보는 거예요. 뭐 보령 머드 축제도 설명이 필요 없어요. 가면 뭐예요? 딱 보면 그냥 뛰어들기만 하면 돼요. 반바지 입고. 그런 축제들이 좋은 축제다. 그런 것들이 또 킬러 컨텐츠 이게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럿이 같이 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이 반드시 뭔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킬러 컨텐츠는 대동제적인 성격을 갖는 게 효과가 커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같이 하는 거. 왼쪽에 있는 게 화천 산천어 축제. 박성호 박사 오셨는데 예전에 같이 갔었잖아요. 여기 들어가면 이 사람들도 아이디어를 잘 냈어요. 요즘 지역 상품권 이런 것들이 가장 먼저 만드는 데가 여기거든요. 이게 다 사람이에요. 이게 다 사람이에요. 새까만 게. 이게 CNN에서 이게 처음에 그 인터넷에 사진 막 흘러다닐 때 이게 쓰레기 버린 줄 알았대요. 이게 다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 들어가는데 당시에 10,000원씩 받았어요. 근데 저도 이제 그때 뭐 우리 박사님도 한번 해보셨겠지만 5시간 앉아 있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낚시를 다 들이대고 있으니 뭐 잡히겠어요? 진짜 눈먼 고기 아닌다면 못 잡는 거지. 그래서 저도 이제 애랑 같이 가서 했는데 못 잡았어요. 근데 이렇게 주변에 보니까 사람들이 다 화가 났어요. 화가 나가지고 축제 추진이 쫓아간 거예요. 당신이 뭐 하는 거냐? 우리 서울에도 지금 새벽같이 2사람이 3사람이 그런데 입장료 10,000원씩 내고 뭐죠? 낚싯대 하나에 20,000원 이상씩 되고 여기 또 뭐 기름값 또 그 다음에 밥 사 먹고 그러면 몇십만 원 깨지거든요. 근데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으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항의를 했죠. 그런데 이제 축제 추진위원회는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야, 이거 돈 지금 받았는데 이걸 다시 돌려주니까 너무 아까워. 그래서 뭔가 생각을 해보자. 이거 마침 5,000원짜리. 이 5,000원짜리 주려니까 너무 아까워. 그래서 생각해낸 게, 야, 우리 돌려주긴 돌려주는데 우리 지역 상품권을 교환할 수 있는 상품권을 만들어보자. 그래서 이제 집집마다 다니면서 추진위원들이 뭘 했냐면 무슨 농사 짓는지 얼마만큼 여분이 있는지를 다 조사해가지고 다 갖고 오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다 팔아줄 테니까. 그러니까 농민들이 겨울인데 이게 팔리겠어요? 갖고 오세요 일단. 그래서 이제 이 화천군에서 한 게 뭐냐면 그걸 이쁘게 포장해가지고요. 전시를 쫙 해놨어요. 3,000원, 5,000원 해가지고 했는데 대부분의 이제 그 상품들이 10,000원 내고 5,000원짜리 상품권 줬다고 그랬잖아요. 5,000원 내고 딱 살려고 그랬더니 5,000원짜리는 없어요. 6,000원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5,000원 거슬려 받으려다가 1,000원을 더 쓰고 와야 된다. 그래서 그때 첫 해가 둘째 해에 이제 벌어든 돈이 겨울에 9억 정도 팔았어요. 그럼 몇 년 지난 다음에 가봤더니 35억 정도 팔더라고요. 지금은 화천군에서는 이 축제가 없으면 군정이 마비가 돼요. 온갖 산업들이 다 이 축제랑 연관이 돼 있어요. 숙박시설, 그 다음에 식당, 그 다음에 주유소, 그 다음에 낚시 파는 도구, 이런 것들이 다 연계가 돼가지고요. 축제 몇 년 동안 AI인가 그때는 못 열었잖아요. 완전히 파탄이 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축제는 이제 열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몇 해 전에 갔더니 이게 23일 하거든요. 굉장히 오래 해요. 왜냐하면 한번 이게 얼음이 얼면 금방 녹지 않으니까 갔더니 데모를 하더라고 주민들이. 근데 왜 데모를 했냐면 이게 이제 우리나라 관주대응이다 보니까 23일 동안 군청 직원들이 다 축제장에 와서 축제 업무를 보니까 군정이 마비가 된 거예요. 행정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군수님께 건의를 했어요. 제발 일주일만 줄이자. 그러니까 왜 공무원들도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일주일 줄였는데 이 주민들이 안 된다. 우리는 이때 벌어서 1년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안 된다. 그래가지고 다시 환원을 했어요. 근데 이거 하나 성공한 다음에 그 당시에 정갑술 군수님이 화천군은 인구가 3만 몇 명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여기는 또 군사 보호 시설들이 대부분 있어서 군부대가 사단이 3개인가 있죠. 그래서 군사 보호 시설이기 때문에 공장 유치도 안 돼요. 길도 못 뚫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그냥 인구 소멸의 대표적인 지역이에요. 그래서 야 이래다가 군 없어지겠다. 그래서
이 축제 성공하자 어떻게 생각했냐면, 야, 봄, 여름, 가을, 겨울 4개만 있으면 우리 국민들을 먹고 살겠다 생각한 거예요. 이게 이제 그 당시에 경제 파급력 한 500억 정도 됐는데, 그 당시에 화천군의 1년 예산은 1,600억이었어요.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이면 먹고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름에 이 똑같은 장소에서 무슨 축제를 하냐면, 여기가 평화의 때 목적이거든요. 굉장히 물이 맑아요, 여기가, 이 상류가. 그래서 여름에는 이게 굉장히 맑은 물이 내리는데, 여기서 만든 축제가 쪽배 축제, 쪽배 축제. 그러니까 여름 휴가 때 쪽배 타고 놀아라. 그래서 그것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하죠. 그 다음에 봄에서 여름에 가는 그 길목에서는 토마토 축제를 해요. 황금 반지를 찾아라 해가지고, 그것도 꽤 인기 있는 축제여가지고, 그것도 인기 있는 축제가 됐죠. 그 다음에 이제 가을에는 무슨 축제를 하냐면, 비몽문화제라는 이제 축제를 하는데, 여기 군부대가 많다 보니까 화천군에서 군대 생활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1,000만 명이 넘는데요. 이 사람들 다시 한번 알아. 우리 이제 논산시에도 훈련소 관광상품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했더니 그것도 성공했어요.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4개 가지고 먹고 살아요. 완전히 군사도시에서 문화관광도시로 다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변신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크게 공헌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회수 소설가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셨겠지만, 신문 같은 데 보셨겠지만, 이제 화천군에서 이 지필관도 만들어지고 해서 나중에는 조금 이제 갈등도 있고 했지만, 어쨌든 그분이 기여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화천에 산천어 축제하고 춘천의 마임 축제는 이분이 직접 이름도 짓고 뭐 프로그램도 만들고 해서 어마어마한 기여를 하신 이런 분이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중심적인 프로그램이 꼭 있어야 된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지역의 축제 중에 이런 중심 프로그램이 킬러 콘텐츠가 뭐가 있느냐.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같이 대동놀이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프로그램이 뭔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개발하는 게 굉장히 큰 과제죠. 그죠? 제가 이제 저희 재단에서 그런 축제를 해도 굉장히 그 고민을 많이 하는데, 이게 쉽게 나오질 않아요. 오히려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조그만 어린애들이 그런 걸 생각해낼 수도 있어요. 전문가라고 해서 이런 아이디어를 다 낸다 그러면 전국의 전문가들이 나만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 주민들이 논산 지역의 문화를 가장 많이 알아요. 논산 지역의 역사라든가 인물이라든가 가장 많이 하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을 발굴해내야 돼요.